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분기 때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 인도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7월 18일인가요, 오늘? 3주도 채 지나지 않았죠. 보통 한 분기가 13주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주 동안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6월 달에 있어 왔었던 특히 모델 Y의 어떤 판매량, 이런 점들을 놓고 봤었을 때 3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기대가 된다. 그 이야기를 좀 전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각 대륙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공유를 드려 볼게요. 그 전에 요새 뭐 일시적으로 $1000 이야기, 이번에 실적 발표 때 20%의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오늘도 꽤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보택시에 대해서 여전히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로보택시 사업이 만만치 않다는 사업이다, 그것을 이제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 특파원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FSD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물론이고 뭐 캐나다, 중국에서 사용 후기들을 저한테 글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신 분께서 이제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모델 X와 모델 Y의 소유주세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부분이 여전히 많고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 테슬라 FSD 기술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분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소유주고 FSD를 지금도 즐겨 애용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허술하고 위험에 노출이 되는, 매우 위험하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SD를 사용을 할 구간과 사용을 하지 않는 구간으로 구분 지어서 FSD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FSD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면은 정말 미칠 정도로 완벽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저한테 현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FSD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지 않고 이제 찐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시는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자율주행 기술의 갈 길이 아직도 좀 멀구나. 그러니까 로보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얻다 보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애써 외면을 하면서 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그 사실들을 또 은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쓴소리를 할 부분들은 쓴소리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쓴소리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 나 어차피 매도할 기획도 없고 매수할 기획도 없고 그냥 쭉 들고 갈 건데 굳이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제 영상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싫은 소리들을 계속 할 것인데, 저는 그것이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 싫은 소리를 그냥 여과 없이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 3분기 때 지금 테슬라의 퍼포먼스가 아마 역대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이제 내부 환경적으로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외부 환경도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전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할리우드에서 가장 먼저 상영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뜨면은 전 세계로 뜬다, 뭐 이런 속설도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에서 먼저 신모델을 런칭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 코리아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국에서의 전기차, 이 테슬라의 판매량의 추이를 보면은 전 세계적인 추이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단적으로 2024년 2분기 때 44만 4천 대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 거의 10,000대 가까운 그 숫자를 더 플러스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43만 4천 대와 44만 4천 대는 어감이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뭐 10,000대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38만 4천 대가 나왔잖아요. 2025년 2분기 때. 근데 그것이 만약에 37만 4천 대가 나왔으면은 시장에서는 매우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대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도량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말이죠. 자, 지금 테슬라 코리아가 3분기 때 어떤 성적을 보여줄 것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6월 달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의 판매량은 인도가 꽤 많이 됐는데, 여전히 2, 4분기 때 한국으로 입하가 된, 한국으로 들어온 전기차 중에서 약 4,200대가 여전히 인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 뜻은 이 4,200대는 이제 3분기 때 고객들에게 인도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지금 입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2번이 들어왔대요. 1,500대, 1,500대,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더가 약 350대 정도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200대와 이제 현재 지금 7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도 2번 들어와서 이게 3,000대입니다. 그걸 합쳐놓고 본다면은 7,300대 가까운 판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분기 때. 근데 그러면 2024년 3분기 때는 어땠느냐? 합쳐가지고 약 7,800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2024년 3분기 때 테슬라가. 자, 그러면 벌써 지금 놓고만 보더라도 한 3,400대 정도면은 더 이제 입항이 돼가지고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인도가 되면은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7월 중순이에요. 아직 8월 중순, 9월 중순까지 시간 남아있고, 보통 이제 입항이 되면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는 고객들에게 인도가 되는데,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7월 말에도 입항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테슬라 코리아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테슬라 전기차가 인도가 적어도 지금보다 약 5,000대 이상은 더 지난 동기 대비해서 인도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미니멈으로 5,000대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의 전체적인 판매 추이를 보면은 적어도 아시아 국가에서도 뭐 전체 테슬라 판매량의 10% 정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나라에서도 판매 호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충분히 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이게 또 심상치 않아요. 작년도에 일본에서 전체 5,700대가 판매가 됐는데, 여러분, 지금 2분기 때까지 일본에서 4,60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년이 지금 아직 절반 가까이가 이제 남아있는데, 거의 80%에 다다르는 판매량을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팔아 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3분기도 보니까 일본에서 작년도에 3분기 때 약 1,200대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추세를 보면은 일본에서도 적어도 이번 3분기 때 5,000대 이상은 무조건 판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만 놓고 보더라도 이 두 국가에서 아무리 못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00대가 넘어가는 판매량의 플러스를 기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 두 국가에서, 물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 국가, 단지 두 국가에서 10,000대가 넘어가는 플러스를 전년 동기 대비에 기록해 줄 수 있다. 참고로 작년도에 46만 2,800대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작년도와 똑같아 하더라도 벌써 47만 5천대 가까이 판매량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9월 30일 이후로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량의 폭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책상에 리포트를 보고 얻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글을 올려주시는, 정말 현재 생생한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중에서 몇 분이 벌써 지금 3분기 때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3분기 때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니까 내가 모델 Y 주니퍼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예약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미국에서의 3분기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상상 이상의 어떤 호조를 보일 수가 있겠구나. 그 신호를 지금 현재 생산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 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 분기가. 그래서 매월 약 5,000대 정도는 충분히 더 판매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2분기 대비했었을 때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조금 사그라들었고, 그리고 이제 일론이 트럼프와 좀 척을 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민주당에서 보이콧을 하려고 했었던 분들의 어떤 좀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추스려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테슬라를 구매를 해도 되겠다고 하는 조금 심리적인 명분도 좀 같이 주고 있는 것이라서 그것도 좀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2분기 때 완벽하게 이제 램프업 준비가 다 끝났어요. 단지 이제 이것도 또 플러스입니다. 아직 모델 Y 주니퍼의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램프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이 퍼포먼스 모델이 출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역시도 전체적인 인도량에 또 선택사항이 하나 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모델 Y 주니퍼의 램프업이라든지 양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3분기에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이 메인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주밖에 주간 판매량이 나오질 않았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때 각 분기의 첫 달에 이제 두 번의 그 주가 있잖아요. 그 주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크게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는 7월 첫째 주와 7월 둘째 주에 합산해 했었을 때 약 1,000대 정도의 마이너스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 때의 첫 스타트의 성적과는 지금 사뭇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2주 동안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가 훨씬 더 직전 분기보다는 확실히 판매량이 늘어나는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 Y의 롱 버전이죠. 6인승 3열이 갖추어진 이 모델도 이제 3분기 때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 롱 버전을 출시를 할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델 X와 모델 S가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중국에서 자체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열을 갖춘, 좀 대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3열이 있는 전기차 SUV의 수요가 중국에서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샤오미가 YU7 시리즈인가요? 이제 저가형 형태의 가격도 좀 가성비 있는데 3열을 갖춘 SUV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대의 예약 주문이 걸렸다. 그래서 경쟁 구도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 X의 대체 상품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모델 X가 안 팔리는 부분들을 이제 모델 Y 롱 버전이 또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또 있어서, 실제로 2분기 때 모델 S와 모델 X가 중국에서 전혀 카운팅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요 부분도 2분기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유럽으로 가볼게요. 지금 유럽 보면 뭐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죠. 뭐 58%의 거의 폭망에 가까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유럽을 볼 때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알겠어. 그럼 독일에서 그러면 6월 달에 몇 대가 덜 팔린 거야. 이게 퍼센테이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이제 독일에서 6월 달에 2,000대가 덜 팔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보면은 독일에서 58%의 판매량 감소가 있었으니까 한 2만 대, 3만 대가 그럼 덜 팔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작 2,000대가 덜 팔렸는데 그렇게 지금 뭐 난리법석을 이제 피우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이것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6월 달에 그냥 2,000대 넘는 숫자가
더 많이 팔렸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노르웨이가 500만 인구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6,000대, 7,000대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독일에서의 판매 감소분을 회복하고도 남아요.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분기 때, 2분기 때 우리가 늘상 뉴스를 들으면서 주가 하락을 맛봤던 유럽이 지금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물론 아직도 판매 저하로 허덕이는 유럽 국가들이 물론 있어요. 뭐 덴마크부터 해가지고 스웨덴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독일, 프랑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이 판매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줄어드는 인도량을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지금 충분히 채우고도 남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때는 완연하게 그 회복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모델 Y의 어떤 그 주니퍼의 판매량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경쟁이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램프업이 안 돼가지고 무슨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뭐 수요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절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3분기 때부터 테슬라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느냐. 물론 2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잘하면은 50만 대도 넘어가는 수치를 3분기 때 보여줄 수 있다. 일단은 미국에서 15,000대,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벌써 이제 10,000대. 그럼 그것만으로도 25,000대가 플러스가 되면 작년에 46만 2,000대에서 15,000대만, 15,000대, 25,000대를 플러스 하더라도 거의 49만 대가 되는 것이고, 중국이 완연하게 이제 살아날 기미를 이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고, 유럽 역시도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실제 수치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아무리 못해도 똔똔을 기록할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50만 대도 전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2분기 가이던스 때 일론이 자주 쓰는 표현이 insane이라는, 미쳤다는. 그래서 3분기 때 테슬라의 인도량이 인세인할 정도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멘트를 저는 날려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거의 한두 달 전이었나요? 테슬라의 수요에 문제가 없다. 왜냐면 수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일론이 수요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물론 일론이 당연히 빈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수요가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이 3분기 때 그대로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3분기 우리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을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